해외 엔진 오일 푸럼에서 이제 디젤 차량 사용료 분석을 보면 보통 엔진 가동 시간이 이제 80에서 100시간, 마일리지는 보통 5,000km 지난 사용료는 EGR 경대, 경유 혼입으로 인하여 엔진 마모를 가속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숯에 대한 유입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 또 경유라고 있네. 경유 혼입은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경유는 사실은 연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퓨얼 다일루션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엔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간극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쓰면은 사실 엔진의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유 혼입은 이 숯이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EGR은 Exhaust Gas Recirculation의 약자입니다. 연소실에서 나오는 연소가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연소에서 압축 연소에서 폭발해갖고 배기로 나가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 가스를 다시 돌려서 인테이크로 들어와서 다시 연소실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EGR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EGR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배기가스에서 나가자마자 그거를 끌어당겨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배기가스 나가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 이그조스트 가스에서는 파티큘러매터라 그래갖고 분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를 또 개선해서 분진을 아예 걸른 가스를 다시 집어넣자. 그래서 DPF라고, 디젤 파티큘러 필터라고, 그걸 달고서 EGR을 뒤에다 달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짝 더 깨끗해지긴 하겠지. 그러면 바로 이그조스트 가스 나가서 바로 들어오는 이 형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100% 다 연소가 된다면 너무 좋은데 100% 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숯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가 돼서 나가면 다시 한번 순환시켜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순환해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덜 탄 연료들이 다시 들어와. 그러면 얘네가 또 타겠지. 그러니까 연료 효율상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 O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합돼서 폭발을 하겠죠. 탱크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공기는 우리는 질소가 N2가 80%, 그다음에 O2가 한 20%죠. 나머지 뭐 그런 것들 0.몇% 이런 것들은 뭐 CO2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다 생략.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의 산소가 연료랑 섞여 압축돼서 폭발하는 건데,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이 많이 일어나요. 폭발이 세게 일어나. 그 세게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연소실의 온도를 확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가스 있죠? 집어넣게 되면 비율상 산소가 줄어들죠. 그러면 산소가 적게 섞인 상태에서 폭발하니까 연소 온도가 덜 올라가요. 연소실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그럼 떨어뜨리면 뭐가 좋냐? 연소실의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물질 낙스가 많이 생겨요. 낙스. 질소랑 산소랑 혼합해서 낙스. NOx인데 X는 숫자예요. 근데 산소가 적으니까 연소실의 온도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낙스가 적게 생겨. 그럼 아까 그 오염물질은 뭡니까? 어차피 생긴 거 같이 섞여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점이 생긴다. 그럼 단점이 뭡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하는 파티큘러매터라고 있었어요. PM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분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나가면 좋겠지만 얌전하게 있겠어? 나쁜 놈들인데 결국은 밸브 있죠. 인테이크 밸브, 이그조스트 밸브 요런 데다 끼기 시작합니다. 또는 디젤은 다이렉트 인젝션이기 전에 인젝터 그런 데다 끼워. 그리고 심지어는 내벽에 껴서 피스톤 또는 피스톤 링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껴서 마모를 일으키는 물질이 생긴다. 이런 물질이 생겨서 사실 그 엔진에 대한 그런 성능을 저하시키고, 또는 나킹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불완전 폭발이 빵빵빵빵 이런 터지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숯들이 엔진 오일에 녹아 들어가면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점성이 바뀌니까 윤활성이 떨어지고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처음부터 애초에 디젤 자동차가 EGR이 있었던 건가요? 이 후처리 장치는 원래 없었어요. 가솔린은 3원 촉매 같은 거 있었고, 디젤에는 촉매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환경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유로 5, 유로 6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유로 4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기면서 삭스, 낙스, 그다음 파티큘러매터가 이게 규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려면은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후처리 장치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EGR도 나중에 생긴 거고, DPF 그 다음에 SCR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유로 6부터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가솔린도 GPF라고 가솔린 파티큘러 필터가 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 차는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GPF가 없어요. 향후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들은 그게 만약에 수입이 됐다 그러면 걔네도 달려있을 거예요. 개솔린 차도 타다 보면 필터가 막혔습니다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지. 제가 오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네. EGR에 진짜 카본 찌꺼기가 엄청 껴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계속 많이 끼게 되면 혹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연비는 당연히 바뀔 거고 연비는 효율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소실 온도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염물질이 더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온도가 바뀌거나 그러면 사실은 부품도 너무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품도 너무 열을 받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면 물질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부품도 빨리 뭐 깨지거나 아니면 크랙이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진동도 되게 심하게. 아 진동도 생기고 당연히 생기고 아까 나킹도 생긴다고 했어요. 나킹은 이산폭발이기 때문에 요거는 2차 피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에 예를 들어서 딴 데를 더 터트리던가 그러면 막 깨져나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디젤은 반드시 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디젤 엔진은.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엔진 오일을 교체 주기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언제?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나는 진짜 평범하게 운전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권유하는 엔진 오일 주기 있어요.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좀 가혹하게 움직인다. 그거면 이제 좀 더 빨리 가야지. 이 조건은 사실 그룹 3로 만든 완전 일반적인 엔진 오일에 딱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후를 되게 좋고 첨가제 좋은 좀 진짜 퀄리티 좋은 엔진 오일 썼다 그러면 도올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순정유와 메탈로션을 넣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면 숯이라는 물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엔진 오일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느냐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사실 우리는 또 오일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사실 걸러주면 좋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청정제랑 분산제라고 있어요. 디터전트, 우리는 디스펄전트, 디터전트라고 영어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네들이 작동을 잘하게 되면 이 물질들을 감싸서 부유를 시켜버려요. 부유를 시켜서 필터로 걸러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필터에 걸러주면 얘네들을 다시 윤활유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뿌려지게 될 때 이때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또 하나는 윤활유가 좋은 상태면 아까 분진만 얘기했었잖아요. 분진 섞인 연소 찌꺼기들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디젤링이라고 해서 이게 슬러지가 되려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얘네가 같이 결합해 갖고 이제 막 그런 물질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오일이 좋으면 이 수수는 뭐 파티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건 그렇다고 치고 분진들 생기는 이 물질들이 용해도가 좋은 기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스며들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탕물이 되듯이 액체 안에 머금어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뭉칠되는 기회가 줄어들잖아. 수면들이 그런 형태를 만들어져 버려요. 좀 더 오래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 조합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청정제, 아까 분산제 이런 첨가제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일반적인 엔진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분진을 없앨 수는 없어. 왜냐하면 분진은 연소실의 특징이니까. 그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